지금 엄지손가락으로 발목을 누르고 계신가요? 해보세요. 뼈 바로 위쪽을 강하게 눌러보세요. 피부에 눌린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림프계가 고장났다는 조용한 경보이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7년간 서울의료원에서 심혈관 의학과 대사질환을 전문으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 동료들에게 무시당했던 연구, 그리고 제가 너무나 많이 목격했던 가슴 아픈 패턴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속적인 부종을 무시했던 환자분들,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거라고, 짠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분들, 대처할 수 있었던 발목 부종으로 시작된 합병증으로 6개월 후 돌아가신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지난 가을 73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다리가 너무 부어서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팽팽해져 있었고 진찰해보니 림프계가 2년 넘게 조용히 고장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무시했던 2년간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딸이 병원에 가보라고 애원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답니다. 제 진료실에 앉으셨을 때는 이미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신장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혈전 위험이 400%나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종은 단순히 수분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몸속의 모든 세포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노폐물은 림프계를 통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이 고장나면 독소가 축적됩니다. 염증이 퍼집니다. 장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체액에 빠져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욱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진행성 림프 기능, 장애 환자의 82%가 도움을 구하기 최소 1년 전부터 부종을 알아차렸다고 말했습니다. 낭비된 1년의 골든타임, 간단한 조치로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었던 1년. 대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을 덜 마시거나 발을 높이 올려놓으라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오디오북을 쓴 이유는 예방 가능한 고통을 보는 것이 지겹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상이 심각할 때, 치료가 복잡하고 비싸질 때, 이미 몇 달 또는 몇 년의 건강한 삶을 잃었을 때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는 것이 지겹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은 일반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매일 보고 만질 수 있는 부종과 림프계의 관계를 수십 년간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위험한 부종과 무해한 체액 변동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림프 배출을 활성화하는 치불계의 압력 포인트, 지금 당장 몸속에서 염증성 막힘을 만들고 있는 특정 음식들, 그리고 제 환자분들이 3주 안에 부종을 60%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8분짜리 아침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끝까지 듣고 즉시 행동하겠다고 다짐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몸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늦기 전에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5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고 오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발목 바로 위, 정강이 앞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세요. 5초간 누르고 계세요. 이제 놓으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있나요? 사라지는데 3초 이상 걸리는 하얀 자국이 있나요? 그렇다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달
74세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발목 부종을 무시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요리하면서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림프계가 완전히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40% 미만의 능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신부전까지 3주 남았습니다.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까지 3주. 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여행도 못하고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되기까지 3주.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전역 전 세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비극은 부종이 항상 경고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몸은 은근하지 않습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시하라고, 정상이라고, 노화의 일부라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부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에 체액이 쌓일 때, 발목이 부풀어 오를 때, 반지가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 보일 때, 이것은 수분 무게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보고 계신 것은 세포 노폐물, 대사 독소, 그리고 림프계가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염증 단백질입니다. 몸에는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집에 배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수 시스템이 고장나면 모든 것이 역류합니다. 막힌 배수구처럼 오래 기다릴수록 막힘이 더 심해집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림프계는 심장처럼 펌프가 없습니다. 혈액은 심장이 밀어내기 때문에 순환됩니다. 하지만 림프액, 즉 몸의 모든 세포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명한 액체는 여러분이 움직일 때만 움직입니다. 전적으로 근육 수축, 깊은 호흡, 조직의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특정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고 몇 시간씩 앉아있고 스트레스로 얕은 호흡을 하면 림프계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그만큼 무섭습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만성부종을 가진 6,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혈전을 숨긴 부은 발목을 봤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를 감춘 붓은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 질환의 첫 신호였던 부은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이 환자들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부종과 함께 살아왔으면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림프 기능을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년간 심한 부종을 겪은 사람들조차도 림프절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면 상태였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극, 적절한 압력과 움직임의 순서로 다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4주에서 6주 안에 부종을 50호, 심지어 70%까지 줄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약물로도 아니고 수술로도 아닙니다. 자신의 자연 배액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함으로써 말입니다. 회복과 영구적 손상의 차이는 행동입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더 나빠졌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들이 부종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뇨제 처방전을 주고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부종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더 나빠집니다. 그때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저는 부종이 지속될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3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847명의 환자에서 림프 흐름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매주 염증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체액 저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림프계는 몸 전체에 흩어진 600개에서 700개의 림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턱 바로 아래, 목 옆을 만져보세요. 느껴지나요? 그것이 경부 림프절입니다. 이제 겨드랑이 아래를 부드럽게 누르세요. 더 많은 림프절입니다. 무릎 뒤,
사타구니 부위. 이 모든 림프절은 조직에서 체액을 배출하고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매 순간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55세 이후 림프절 기능은 약 40% 감소합니다. 림프절이 느려집니다. 일부는 완전히 작동을 멈춥니다. 제가 휴면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림프절이 휴면 상태가 되면 체액은 갈 곳이 없습니다. 발목에 고입니다. 손에 축적됩니다. 장기를 압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분 저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시스템 고장입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68세였습니다. 그녀는 하태부에 너무 심한 부종을 안고 왔는데 피부가 반짝이고 팽팽해졌습니다. 제가 발목에 손가락을 눌렀을 때 그 자국이 12초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요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전 의사는 3가지 다른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소변을 봤지만 부종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뇨제는 신장이 물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림프절은 여전히 휴면 상태였습니다. 세포 노폐물은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염증은 여전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를 진찰했더니 그녀 몸의 7개의 특정, 림프절 군집이 완전히 배액을 멈춘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타구니의 서해부 림프절, 무릎 뒤의 슬와 림프절, 겨드랑이 아래 액과 림프절. 이것들이 관문 림프절입니다. 이것들이 차단되면 하류의 모든 것이 막힌 배수구처럼 역류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 여사에게 활성화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휴면 림프절을 깨우기 위해 특정 순서로 가해지는 정확한 압력입니다. 종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왼쪽 쇄골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이곳이 전신의 모든 림프액이 혈류로 다시 배출되는 곳입니다. 이 지점이 막히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왼쪽 쇄골 위에 움푹 들어간 곳에 2 손가락을 놓으세요. 부드럽게 누르고 작은 원을 그리세요. 5번. 이것이 종점을 엽니다. 매번 이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액이 배출될 곳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목 양쪽의 경부 림프절입니다. 평평한 손바닥을 사용하여 귀에서 쇄골까지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양쪽에서 10번씩 쓸어냅니다. 경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겨드랑이 아래의 액과 림프절입니다. 몸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평평한 손가락으로 겨드랑이를 누릅니다. 작은 펌핑 동작, 양쪽 각각 20번, 이제 복부 림프절입니다. 양손 바닥을 배에 올립니다. 큰 시계 방향 원을 그립니다. 이것은 장의 경로를 따르고 장간막 림프절을 활성화합니다. 15번의 완전한 원, 하체의 경우 사타구니의 서해부 림프절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앉아서 허벅지가 몸통과 만나는 주름에 손가락을 놓습니다. 부드러운 펌핑 압력, 양쪽 각각 20번. 그 다음 무릎 뒤의 슬화 림프절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뒤로 손을 뻗습니다. 무릎 뒤의 부드러운 부분을 펌핑합니다. 각 다리 15번. 마지막으로 발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발가락에서 발목까지 단단하게 쓸어 올립니다. 이것은 방금 활성화한 림프절 쪽으로 체액을 밀어 올립니다. 이 전체 순서는 8분이 걸립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했습니다. 3주 안에 발목의 함요가 12초에서 4초로 줄었습니다. 2달 안에 다리가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반드시 활성화해야 하는 7가지 중요한 부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지켜줄 황금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려고 할 때조차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부위는 목 연결 부위입니다. 왼쪽 귀 바로 아래
턱과 목이 만나는 곳에 세 손가락을 놓으세요. 그 부드러운 움푹 들어간 공간이 느껴지십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주요 림프 관문입니다. 매일 아침 물을 마시기 전에도 정확히 40초 동안 이곳에 부드러운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30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정확히 40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휴면 상태의 림프절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빵이 신선한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압력으로 누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 눌려 망가지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쇄골 아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평생 이 부위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양쪽 쇄골 바로 아래 골짜기에 손가락을 넣으세요. 이 부위는 상체 전체에서 나오는 체액을 모읍니다. 여기가 막히면 얼굴이 붓고 팔이 무겁게 느껴지며 체액이 폐로 역류합니다. 서울에서 몇 달 동안 기침을 하며 감기약을 먹던 환자들을 봤는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 쇄골 아래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양쪽을 각각 40초씩 하세요. 세 번째 부위,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겨드랑이 연결 부위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귀에 깊게 들으세요. 겨드랑이에는 70개 이상의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작동을 멈추면 팔이 붓고 손이 저리며 독소가 심장으로 다시 순환합니다. 오른팔을 들어 올리세요. 왼손을 사용하여 겨드랑이의 부드러운 조직을 부드럽게 누르세요.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세요. 만약 이것이 아프다면 그 통증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노폐물이 축적되었다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더 넓기 때문에 양쪽을 각각 60초씩 하세요. 네 번째 부위는 명치, 즉 가슴 중앙에서 갈비뼈가 만나는 곳 바로 아래의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대사 조절 센터입니다. 손바닥을 여기에 평평하게 대고 5번 깊게 숨을 쉬면서 부드럽고 꾸준한 압력을 가하세요. 이것은 소화기관을 배출하는 림프관을 자극합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무엇을 먹든 절대 사라지지 않는 더부룩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5번째 부위는 사타구니 양쪽 허벅지가 골반과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체 전체의 배수 지점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양쪽 주름에 단단히 누르세요. 양쪽을 각각 40초씩 하세요.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다리가 통나무처럼 느껴진다면 이 부위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부산에서 온 68세 여성분은 발목이 너무 부어서 일반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부위를 활성화한 지 3주 후 그녀는 일반 운동화를 신고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와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번째 부위는 무릎 뒤입니다. 중력과 혈액순환 불량 때문에 이곳에 체액이 고입니다. 앉아서 각 무릎 뒤쪽에 손을 뻗으세요. 그 부드러운 주머니가 느껴지십니까?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각 다리를 40초씩 마사지하세요. 이것은 심부정맥 문제로 이어지는 위험한 역류를 예방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부위는 발목 연결 부위, 각 다리의 안쪽 복숭아뼈 바로 위입니다. 이곳은 제 환자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부기를 보는 곳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발을 회전시키면서 단단한 압력을 가하세요. 각 발목을 60초씩 하세요. 이 전체 순서는 정확히 8분이 걸립니다. 내일 아침에 8분이 지금부터 5년 후에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걷고 있을지 아니면 자녀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실패하고 있는 림프계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활성화해야 하는 7가지 주요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한 후 개발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 단계들을 잘못된 순서로 하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위는 쇄골 위 부위, 쇄골 바로 위입니다. 양쪽 쇄골 바로 위에 세 손가락을 수평으로 놓으세요. 정확히 15초 동안 안쪽과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누르세요.
약간 움푹 들어간 공간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부위는 여러분 몸의 주요 배수 터미널입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제 환자의 90%가 이 관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진찰했을 때 이 부위는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이 터미널이 닫혀 있으면 림프액이 갈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턱 아래 목 경로를 따라서입니다. 귀 뒤에서 시작하여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목 옆쪽을 따라 쇄골까지 선을 그으세요. 아래로 움직이면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세요. 양쪽을 각각 10번씩 하세요. 이곳은 머리와 얼굴에 독소가 배출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부은 얼굴로 일어난다면 이 경로가 완전히 정체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위는 겨드랑이 영역입니다. 왼팔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겨드랑이 움푹 들어간 곳을 누르세요. 20초 동안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세요. 그런 다음 반대쪽으로 바꾸세요. 유방 조직, 팔, 그리고 상부 가슴은 모두 이 부위를 통해 배출됩니다. 수년 동안 이 부위를 무시한 후 팔 부기가 생긴 수많은 여성들을 치료했습니다. 여기 있는 림프절은 자극을 주지 않음에 되는 휴면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 부위는 복부, 특히 배꼽 주변입니다. 양손 손바닥을 배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장의 경로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세요. 저항이 느껴질 만큼 단단히 누르되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지는 마세요. 1분 동안 이것을 하세요. 장림프계는 신체 독소의 70%를 처리합니다. 매일 저녁 배가 부풀어 오르고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복부 림프 순환이 멈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역은 사타구니 주름, 즉 허벅지와 골반이 만나는 곳입니다. 앉아서 양쪽 주름에 손가락을 눌러보세요. 부드러운 주머니가 느껴질 것입니다. 양쪽에 각각 10번씩 박동을 주듯 눌러주세요. 이 구역은 하체 전체에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발목이 붓고 다리가 무겁다는 환자가 오면 저는 이 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항상 막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역은 무릎 뒤쪽입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서 각 무릎 뒤에 손을 넣어 보세요. 중앙에 부드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누르고 각 다리마다 10초간 유지하세요. 이 주머니에는 중요한 림프절이 있어서 종아리와 발에 체액이 고이는 것을 막으려면 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구역은 발목입니다. 각 발목을 손으로 감싸고 발을 원을 그리며 돌리면서 부드럽게 쥐어주세요. 발마다 10번씩 하세요. 이 마지막 구역은 눈에 보이는 부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배출 경로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위에 6구역을 열지 않고 부은 발목만 마사지한다면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양동이를 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순서는 정확히 8분이 걸립니다. 아침 식사 전 매일 아침 이것을 해야 합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누워 있은 후 림프계가 가장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배출을 돕지 못했습니다. 몸은 흐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 수동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림프관은 혈관과 달리 섬세합니다. 거친 마사지는 실제로 림프관을 손상시키고 붓기를 악화시킵니다. 압력은 좁은 관을 통해 꿀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럽게요. 이제 사람들이 부기를 발견했을 때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한 가지 실수가 중요한 초기, 몇 주 동안 다른 어떤 결정보다 더 많은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는 바로 물을 즉시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이것을 봅니다. 환자가 들어오는데 발목이 붓고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하루에 물을 2-3컵만 마시도록 줄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부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 때문에 물을 제한하면 몸은 비상모드로 들어갑니다.
신장이 탈수를 감지하고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이 찾을 수 있는 모든 물 한 방울까지 붙잡도록 강제합니다. 세포들이 기근 전에 식량을 저장하는 사람처럼 체액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부기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충분한 물이 시스템을 통해 흐르지 않으면 림프액이 걸쭉하고 느려집니다. 물 대신 꿀을 가는 빨대로 밀어내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림프절이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출되어야 하는 노폐물, 세포 찌꺼기, 염증성 단백질이 모두 막힙니다. 조직에 축적됩니다. 배출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빼앗았기 때문에 몸은 그것들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부기로 보이는 체액은 적이 아닙니다. 그 체액 안에 갇힌 노폐물이 진짜 적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지속된 심한 다리 부종으로 오셨습니다. 세 사람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서 하루에 4컵도 안 되는 물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피부가 팽팽하고 변색되어 있었고 정강이를 눌렀을 때 자국이 30초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유 부종이라고 하며 3단계였습니다. 감염될 수 있는 피부 궤양이 생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물을 8잔 가득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림프계는 강과 같은데 지금 당신의 강은 가느다란 물줄기로 말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막힌 것을 제거하기 전에 흐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7구역 압박 순서를 따르고 적절한 수준으로 물 섭취를 늘린 지 2주 만에 부기가 40%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다시 평소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몸에서 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부기가 있다면 하루 종일 나누어 최소 8잔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림프 운동을 늦추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일어났을 때 한 잔, 각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잔을 마시세요. 하지만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직전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마세요. 림프계가 밤에 느려지고 얼굴이 부은 채로 일어나게 됩니다. 식사 후 얼음물을 마시지 마세요. 소화를 방해하고 더 많은 염증성 노폐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 섭취량만큼 물의 온도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 없이는 제가 가르쳐드리는 압박 기술이 림프절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한 겸증 음식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습니다. 몸은 자신의 노폐물 속에서 계속 질식할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종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부은 부위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바닥만 닦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림프계는 각각 분리된 부분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온몸 아래를 흐르는 광대한 지하강 시스템처럼 하나로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발목이 부어서 저를 찾아오는 환자를 진찰할 때 저는 발목을 바로 만지지 않습니다. 대신 목부터 시작합니다. 네, 목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발을 가리키며 왜 목을 보느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만성부종 환자 3,000명 이상을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의 림프 배아액은 매우 특정한 경로를 따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결국 혈류로 돌아가기 전에 목의 림프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출구에 교통체증이 있으면 다른 곳의 도로가 아무리 깨끗해도 소용없습니다. 정체가 전체 시스템에 퍼질 것입니다.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다리 부종으로 2년을 고생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었습니다. 의사들은 점점 더 강한 이뇨제를 처방했습니다. 다리가 조금 나아지다가 며칠 안에 다시 붓곤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이뇨제를 복용해서 화장실을 계속 가야 했기 때문에 집 밖을 거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 옆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그녀는 아파했습니다. 쇄골 바로 위에 림프절인 쇄골상, 림프절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딱딱한 작은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무시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꿀 말을 했습니다. 다리의 부기를 빼기 전에 먼저 목의 출구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황금 순서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특정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단 3분만 림프계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샤워 후가 아닙니다. 아직 누워 있을 때입니다. 첫째, 양손을 귀 바로 아래 목 옆에 놓으십시오. 매우 가벼운 압력을 사용하십시오.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볍게 누르십시오.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액의 움직임을 돕는 것입니다. 10번의 느린 원을 그리십시오. 각 원은 3초가 걸려야 합니다. 손가락 아래에서 따뜻함이 생기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 손을 쇄골로 내리십시오. 양쪽 쇄골 바로 위에 작은 움푹한 곳을 찾으십시오. 이곳이 배수 통로입니다. 매우 부드럽게 안쪽과 위쪽으로 누르고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놓으십시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아래에 갇힌 모든 체액의 최종 출구를 수동으로 여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제 겨드랑이로 이동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팔, 가슴, 등, 위쪽의 배수를 처리합니다. 반대쪽 겨드랑이에 손을 놓고 부드럽게 펌프질하는 동작을 하십시오. 양쪽을 각각 5번씩입니다. 이 세 부위를 완료한 후에야 아래로 이동합니다. 복부, 사타구니, 허벅지,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입니다. 항상 이 순서대로입니다. 항상 출구에서 아래쪽으로입니다. 절대 부은 부위에서 시작해서 체액을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뚜껑을 열지 않고 병을 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박 여사는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2주 안에 다리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안에 이뇨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마침내 일반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학과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결합입니다. 이제 즉시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신부전과 신장 손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림프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직 누워있는 동안 양손을 귀 바로 아래 목에 놓으십시오.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고 10번의 느린 원을 그리십시오. 이것은 주요 림프절을 깨웁니다. 그런 다음 쇄골 부위로 이동하십시오. 부드럽게 누르고 5초 동안 유지하고 놓고 10번 반복하십시오. 다음으로 겨드랑이, 같은 동작, 양쪽을 각각 10번씩입니다. 그런 다음 사타구니 부위, 부드러운 압력 10번 반복합니다. 무릎, 무릎 관절 뒤쪽, 누르고 놓기를 10번 합니다. 발목, 각 방향으로 20번씩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에서 발목까지 발등을 마사지하십시오. 각 발을 30초씩입니다. 이 전체 순서는 정확히 8분이 걸립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8분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루의 염증이 시작되기 전에 중력이 갇힌 체액을 다리로 끌어내리기 전에 이것을 하십시오. 이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가공육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림프 균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 때 흰 빵과 흰 쌀입니다. 이것들은 림프계가 쉬고 회복해야 하는 밤 동안 염증 급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놀라울 것입니다. 찬물 마시기를 중단하십시오. 서울에서 부종 환자를 치료한 25년 동안 찬물이 림프관을 수축시키고 배수를 거의 40% 느리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곤 또는 미지근한 물만 마시십시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매일 이 4가지 음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파티입니다. 부드럽게 삶아서 아침 식사와 함께 반 컵을 드십시오. 혈관 벽을 강화하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오이입니다. 오이. 1개를 통째로 썰어서 식사 사이에 날것으로 드십시오. 정확한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림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셋째, 해조류입니다. 어떤 종류든 좋지만 특히 미역이 좋습니다. 점심에 미역국 1그릇을 드시면 갑상선이 체액대사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요오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호박입니다. 찌거나 삶아서 저녁 식사 때 1컵 드세요. 신장 역과와 자연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것을 3주간 하세요. 단 3주만요.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3주 후 저녁에 다시 발목 둘레를 재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거의 걷지도 못하셨어요. 다리가 너무 심하게 부어서 피부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2년간 이뇨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주 후 발목 둘레가 9cm나 줄었습니다. 9cm요. 저와 상담 후 이뇨제를 끊으셨고 6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남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림프계가 마침내 절실히 필요했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왜냐하면 하루를 기다릴 때마다 조직에 더 많은 단백질과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 혈관들은 더 약해집니다. 매일 여러분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합병증에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 당장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댓글로 가서 이 말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오늘 제 림프계를 배출하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가족에게, 여러분 앞에 남은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다리나 발목이 붓는 것으로 고생하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즉시 그들과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가족단체 채팅방에 보내세요. 이 지식은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그 외침에 정확히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아셨습니다. 매일 아침 8분, 매일 4가지 음식, 결과를 보는데 3주.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내디디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 루틴에서 7가지 림프 구역 중 어느 것부터 마사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부기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해지기 전에 이러한 경고 신호를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